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오전 11시 50분입니다. 보통 이 시간에 저희가 장중에 촬영을 하는데, 아니면은 장 마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시간대가 되게 한가한 시간대잖아요. 종목들이 네. 빠르게 움직이지가 않고 저희가 매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사실 저희 개인 매매도 하고 있고, 원인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 관리도 해드리는 게 있어서 투자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바쁜 시간대에는 촬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시간에 장중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하는데, 한번 네.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종목을 공략한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이 종목 선정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해보죠. 일단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1등 종목 빼오고 아니, 굳이 익숙한 지금 막 종목 단타 빼오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만약에 스윙할 종목을 찾는다면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보통 스윙할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장 끝나고 찾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네네. 차이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할 거를 보다가 이거 할 수 있을까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얘는 조금 더 길게 가는 게 낫겠네 하게 되면은 밑으로 빼면서 내리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다가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거는 좀 따로 모아둔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쵸, 따로 모아서 결국에는 장 끝나고 다시 본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일종의 기회비용의 측면이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빨리 하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겠죠. 1등 종목인 서원이 조금 만만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 분봉 3분봉 말랐네요. 호가창은 움직이는데 말랐어요. 이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급을 떠나서 어제 네. 같은 경우에 정세균 뭐 국회의장 네. 임명 뭐 이런 거 동의 막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제 결과가 난 건데 오늘 이제 추가 슈팅이 나오는 거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하게 되면 오늘 안에 끝내야 되는데 네. 오늘 안에 끝내기에는 지금 타이밍적으로 유리한 시간은 다 지났기 때문에 애매할 것 같고요. 화천기계는 파동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오늘 지금 당장 저한테 무조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렵네요. 일단 화천 조금 더 찾아볼게요. 그래도 오랜만에 상승인데 그냥 이 정도. 그리고 오늘 장 자체가 막 네, 종목들이 되게 원활하게 수급이 붙고 변동성이 크고 막 그런 건 아니죠. 네. 하면은 네. 지금 빠르게 봤을 때는 얘를 하는 게 조금은 더. 화천기계요. 네. 이유를 듣는 게 좋겠죠. 이 중요하죠, 저희한테는. 이유. 네, 한다면. 네. 근데 일단 조금은 더 볼게요. 잠시만요. 됐고, 테마 국무총리 관련주, 이게 테마 종목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수급주죠. 이게 대표적으로 네. 수급주이고, 지금 이미 20% 넘게 상승을 했어요. 2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꼭 제가 상따를 노리고 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노린다라기보다는 스캘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스캘핑이 가능한 거는 항상 말씀드린 게, 예전에도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와주고 수급이 확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안에서 특정 박스가 형성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분봉상의 박스에서 수급을 이용해서 스캘핑을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한 거는, 얘는 특징적으로 꼬리를 잘 남기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 무서운 부분이긴 해요. 꼬리 남기면은 꼬리를 길게 남기고 말아주게 되면은 끝까지 말아 올리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종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볼만 하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 정도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냥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정도인 거죠 지금. 어차피 저희가 지금 되게 최선의 환경이 아니니까. 네, 어려운 숙제를 주셨어요. 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할 거 지어짜서 할래라고 하게 되면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네. 원희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이해할 것 같고 지금 보는 네. 분들도 뭐 어느 정도 공감할 것 같은데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23%에다가 이 정도 힘 붓고 있으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도박하는 셈 치고 여기다 지금 넣으면 게다가 좀 놀린 것 같은데 넣고서 지금 상한가 가는 거 그냥 기다리자. 아, 그럼 상한가 아니면은 뭐 윗골이 좀 남길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보면 윗골이 좀 남기더라도 다음날 주네. 다음날 웬만하면 한 번 더 기회 주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약간은 좀 도박성으로 트라이를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여기 뭐 매매되는 분들 상당수가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방금 전에 그 네.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 어차피 리스크 감내할 정도의 그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리스크 감내할 거면 차라리 이런 걸로 감내하는 게 낫죠. 그냥 똑같은 리스크 감내할 거면 대신에 얘는 같은 맥락인데 터져줄 수도 있고 그만큼 빠질 수도 있고 했었을 때 네.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대치와 리스크 잠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플러스가 클 수도 있거든요. 얘가 파동의 시작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네네. 여기서 붙고 빵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정치 쪽 엮여 있는데 뭐 정치 테마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인제 시작이니까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리스크를 크게 감내할 거면은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합리적인 거고요. 이 매매가 안전하고 좋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아니죠. 리스크 있는 매매입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는 거라면 합리적이다. 해볼만 하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먼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저는 안 합니다. 네네. 안 하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나는 해야 된다 쥐어짜서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저는 크게 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린이님 이거 하고 싶은 생각 없다는 건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거는 네. 그냥 이제 상따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저런 리스크가 있는 거 알고 있고 이거 왜 가는지 정도는 좀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생각 자체는 뭐 정말 이상한 생각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네. 말씀하시니까는 제가 그냥 쉽게 네. 정리를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하면은 상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면 스캘핑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한번 저희가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상따가 도대체 뭐죠? 상따는 게- 상한가 따라잡기. 그러니까 상한가를 따라잡아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음날 더 큰 걸 보는 건지. 네. 네. 보통 상따는 그런 의도로 하죠. 상한가를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말아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갭도 뜨고 그 다음에 위파동 좀 더 나와주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상한가 하게 되면은 요거 먹고 하나 먹었죠. 두 번째 갭도 먹을 수 있죠. 갭 이후에 추가 상승분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상따를 성공하게 되면은 한 번에 크게 먹을 수 있는 플러스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따를 한다.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이걸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 왜냐면은 당일날 이렇게 많이 올라선 데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꼬꾸라져서 내려서 윗골이 달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도 얼마든지 마이너스 20%가 뭐예요? 여기서 진짜 한 번에 꼬꾸라져서 얘 음봉까지 되게 되면 뭐 마이너스 40% 아니면 하루 만에 반토막 이런 것도 가능한 게 상따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죠. 자, 일단은 상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지금은 아직 이제 12시잖아요. 12시쯤에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이거를 상따를 한다. 이것과 네. 2시 45분에 지금 같은 주가에 아니면 상한가에 근접해 있는 거를 하는 거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후자를 당연히 원하겠죠. 근데 그죠? 후자가 가능한 종목이 잘 없을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럼 현실적으로 얘를 가지고 상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장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트라이를 해서 상한가 가는 거를 좀
노려보는 게 맞을까요? 상따를 할 거면은 장 끝날 때까지 지켜보게 되면 못 잡죠. 그 전에 상 말아버리고. 상한가가 가버릴 수 있으니까. 가기 전에 그냥 잡아야지. 그러면은요. 뭐 계속 오늘 이것만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가기 전에 잡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쉽진 않죠,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계속 현실적인 거 물어보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쉽지 않냐 어렵냐 이런 걸 떠나서 물론 어렵겠죠. 그거 계속 봐야 되는 것도 힘들고 얘가 이제 내가 지켜보는 중에 상한가를 확 말아버리지 않고 나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네.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게 맞냐? 상따를 할 거면 지금이 맞겠다. 네, 한다면.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이걸 해드리는 게 맞나 싶은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궁금해하는 거니까 많이들 어디선가 찾아요 그런 것들을. 네. 그럴 거면 그냥 우리가 얘기해주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가 좋은 매매법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질문과 답변의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뭐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중에 상따를 하고 싶은데 그 안에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2시 반 또는 3시 정도에 종가 직전에 상한가 말아주는 종목을 잡고 싶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모순점도 있고 원트예요. 그때까지 못 말았으면 못 말 확률이 더 높아요. 상한가 강하게 말리는 종목은 이미 장 초반에 말리던가 네. 아니면 적어도 장 중반에 말아놓고서 버팁니다. 네네. 네. 장 끝날 때 갑자기 말아 올리는 종목들이 간혹 존재를 하거든요. 그때 호재 빵 터지면서. 네. 그때는 어제 이제 서원. 그때는 네. 보고 있어도 너무 빨라서 못 잡을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네. 어디야? 여기죠. 여기 막판에 네. 올렸잖아요. 이 정도로 갔으면은 보고 있었던 사람은 잡았겠네요. 그죠? 이 정도 속도면은 보고 있었으면 잡습니다. 대신에 보고 있으면 잡는데 싸게는 못 잡겠죠.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추가 슈팅이 나올 것도 쉽지 않았어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요걸 또 기다렸어야 되잖아요. 네. 뭐 아마 여기 잡았던 사람들 여기서 다 팔았겠지 뭐. 네. 근데 이제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원희님은 요걸 가지고 스캘핑을 한다 그랬어요. 스캘핑은 그럼 과연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 스캘핑은 말 그대로 큰 수익이 목표가 아니라 예전에 이거 투자자와 트레이더 그런 데서도 얘기한 부분인데 상따는 큰 수익이 목표가 되는 게 맞아요. 리스크를 그만큼 지는 거니까. 반면에 상따는 몇 프로 올랐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파동으로 1%에서 2% 먹는 매매거든요. 빠른 회전. 이거 조금 지금 얘기하다가 자꾸 아까운 게 네. 아까 말하자마자 일단 매수를 하고서 설명을 하면서 했었으면 스캘핑인데 이거 지나가고 나면 이제 스캘핑기에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뭐 이제 아시잖아요. 보는 분은 아시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질문하느라 이렇게 된 거. 네. 근데 이제 요런 느낌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캘핑 이렇게 눌릴 때 뭐 이런 좋은 자리에서 하는 거냐, 이렇게 막 올라갈 때 하는 거냐, 요럴 때 하는 거냐, 이제 요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기서 제가 여기를 바닥인 걸 알고서 여기서 잡아서 지금 스캘핑 매도해서 성공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가격이라서 아까 이 종목을 말한 건데. 자, 저기서부터 시작해볼 수 있겠다라고 한 건 예전에 저희가 그 매수 습관, 베팅법 이런 거에서 말했던 네. 비중을 이제 평단을 만들어 나가는 거, 뭐 그거 관점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얘가 지금 시세 분출 이후에 박스가 좀 잘 나와줘서 네네. 그 박스권 안에서 스캘핑 하기가 쉬워 보여서 이 종목을 고른 거였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못해요. 그렇죠. 또 올라버렸어요. 네. 만약에 지금 네. 또 다시 내려서 저 자리를 주면요?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그냥 찌찌찌찌거리다가 그냥 싹 주면은 한번 해볼만 한데 뭐 후루룩 짝짝 이러면서 내리면은 그것도 이제 당연히 패스를 하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주면요? 요런 식으로? 요 정도로 느낌으로 주면 거리랑도 요 정도고 여기다가 요런 정도로 이제 음봉이 좀 길게 깔리면서 주면 어떨까요? 해볼만 하겠죠. 안 해볼 만한 건 그러면 뭐 요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안 해볼 만한 거는 이 구간이 어려운 게 이 구간에서 음봉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이게 음봉이 다음 음봉이 이렇게 깔릴지 모르고 어쨌든 트라이는 좀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요때 이제 했는데 올라서 좋았지만
계속 이렇게 돼서 얘처럼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해볼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네. 좀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얘 정도면은 스캘핑에서는 해볼 수 있는 정도예요. 이유는 거래량과 1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온다. 분봉으로 치게 되면 1파, 2파, 3파에서 이런 게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3파에서 이런 게 나온다. 안 하죠. 시간대도 그렇고. 네네. 같은 모양이라고, 같은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1로 갈수록 이제 기회는 좁아져요.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여기서 눌림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요런 느낌이나 요런 느낌 정도가 딱 좋아요. 마르면서 이렇게 가격만 빼주는 느낌. 여기서 이렇게 살살살살 내려주다가 이렇게 가면서 옆으로 갈 때는 그러면 여기가 박스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할만해요. 지금 저는 어려운 시험의 시간에 오게 된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은 박스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 막상 해보면은 지금 언님이 지금 시험의 시간이라고 한 요 지점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이거를 이제 서툰 분들 같은 경우에 좋은 기회 놓치고서 이제 여기서 아 이때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네. 여기서 이제 성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리얼한 현장을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뭘 어떻게 답이 하느냐. 나오겠죠. 들어가셨어.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담아볼만 했나요? 지금 수량 2주인가요? 2주? 네. 네, 굉장히 조금이네요. 이게 저희가 지금 그 총 금액을 어느 정도 봤을 때 비중 100%가 얼마 정도라고 했을 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제가 100에 200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보여주는 계좌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어니님이 100만원, 200만원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저희 계좌 세팅한 게 네. 교육용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거 와중에 한 종목에 최대 100만원, 약간 비대칭으로 200만원까지 조금 더 오버해서 오버해서 베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일단 쭉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려워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어려운 자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한 번에 많이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왜 한 번에 많이 사지 못한다고요? 한 번에 많이 샀다가 얘가 지금 흐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봉 튀어서 볼게요. 여기서 그냥 확 꺾이는 게 지금 안 나온 거지 1분 뒤, 2분 뒤, 5분 뒤에도 무조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비중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많이 못 담는다 이거죠? 그냥. 네, 현실적인 투자를 보게 되면은 항상 투자자는 어찌됐든 간에 완벽하게 후행성 차트 분석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 안에서 무언가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비중을 확 담는다는 거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였다가 그냥 베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케이스로 질문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요렇게 됐어요. 네. 요 부분에서 이제 딱 시작을 한다 그러면 좀 확 담나요?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확 담는 건 차라리 여기서 시작할 때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거 말고요. 요 케이스부터 네. 가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하고 비슷했을까요? 네. 여기서는 여기서 딱 받고 수급이 몰리는 게 이만큼이 확인이 되면은 이때는 확 들어간다. 공격적으로. 그때는 어차피 자기가 들어가는 베팅이 눌림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에 큰 물량을 잡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초 매수를 이때랑 비슷하게 잡을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못 잡아요. 그럼 여기에서 많이 못 잡는다는 얘기는
여기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은 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눌리고 있는 구간이라서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가격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제 이게 여기 부분에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네. 고점이면 어떻게 푹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 앞 가격에 비해서 싸게 느껴지니까 여기는 내가 그래 많이 담을 수 있어. 이걸 거꾸로 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가격만 보고 가치를 안 보는 건데, 기술적인 구간에서의 가치는 절대 가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리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격은 여기가 더 싼데 여기는 한 번에 못 들어가는데, 차라리 오버베팅이나 오버슈팅 같은 거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네.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들어갈 땐 또 여기보다는 많이 들어간다. 요런 네. 관점으로. 네. 가격은 여기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꺾이면요, 그럼 손절인가요? 손절하거나 이제 그 다음 플랜 B로 가야죠. 근데 언니님은 손절인가요? 만약에 여기서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많이 네. 들어갔는데 꺾였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꺾일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계산을 해서 관리 가능한 선에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라는 게 이제 이 종목 100에 넣기로 한 거 100 다 넣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했었던 뭐 비대칭을 사용해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냥 조금 더 현실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예요. 비대칭 200이란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200까지도 간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들어갈 자금 100만 원을 좀 끌어서 200까지 만든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계좌, 이 교육용 계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슬롯 또 다 비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원하진 않지만 250도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이거는 배제를 할게요. 너무 산으로 가니까. 100에서 200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제가 뭐 80을 들어갔어요. 만약에. 근데 얘가 흐름대로 안 나와줬어요. 그럼 80을 손절할까? 손절하지 않을까? 이 고민인데, 손절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자, 이유는요? 지금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일봉 때문에. 일봉상 되게 완전 뭐 예를 들면 요런 데는 아니었으니까. 네, 옆으로 흐른다고 하더라도 박스에서 관리가 됐을 것 같아요. 네네. 딱 그 정도. 근데 더 제 스타일로 말하게 되면은 여기서 들어가도 한 번에 80을 했을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50으로 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한다면요. 그리고 얘를 진짜 급등이나 이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50 깔고 저는 이쪽에서 비중을 더 채워서. A 또는 B에서 한 번 더 비중을 높일 것 같아요. 50은 아쉽거든요. 이미 연출이 네네.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50은, 저는 이런 종목을 할 때 50은 어떻게 쓰냐면요. 이 50 가지고 스캘핑이 목적도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거는 목적에 충실해요. 이 50으로 수익 내 안 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그냥 단순 수익 내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 자리에 50을 베팅하는 데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50을 그냥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드로 사용할 것 같아요. 시드라는 거는 여기서 그냥 밑밥 깔아놓고 시세 분출돼서 원하는 흐름 나오게 되면 A 타이밍이나 B 타이밍에서 무언가, 또는 지금처럼 C 타이밍이죠. 지금 무언가를 할 때 얘가 깔려 있게 되면요, 여기서 비중을 높여가도 내 평단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뭘 해도 수익권이 절대 수익 매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 케이스를 생각해도 50을 넣어놓으면 만약에 꺾여서 요 박스에 갇히더라도 뭐 박스 하단에서. 하단 50 네. 채우면은 뭐 대충 평단이 또 여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평단이 되니까 요런 네. 관점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로 수익은 못 낼지 몰라도 그냥 적당히 빠져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나 이 컨트롤을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바로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게 근데 노하우이자 실력이기도 해요. 그죠. 네. 계속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남았네.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3, 4, 1, 5.
자, 요 가격대에서 이제 조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게, 횡보하는 게 길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설명하는 중에 계속 여기서 좀 머물러 있는 느낌인데, 네. 네. 이때 조금 더 채우셨어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원하는 흐름이라서. 자, 그러면 왜 원하는 의미죠? 무너질 거면은 이렇게 붙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피했다. 그러니까 확률 하나는, 안 좋은 확률 하나는 제친 거죠. 제거했다. 네. 네. 그렇게 지금부터 되면은 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여기서 바로 붙어주는, 거래량 붙어주는 하락 장세가 나올 것 같으면 붙어서 나와요. 네. 근데 이 정도 확인했으면은 이 뒤에 오후 시간에 이거 무너지는 흐름 안 나올 거라고 하게 되면 나오겠죠. 나올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근데 그 전에 여기 단기 박스권 안에서 파동은 한번 충분히 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캘핑이잖아요. 부지런히 해야죠. 만약에 그 확률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나오네. 나오네. 네. 근데 이거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붙어서 나오게 되면은 되게 세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흐름에서는 위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위험 시그널 나온 거에서는 제가 미리 걸어둔 종목만, 걸어둔 매수가만 체결이 됐을 거예요. 다 체결됐죠. 그런 상태에서 를 보게 되면은 지금 총 매입 10만원이죠. 이제 10% 채워졌어요. 이제 10%. 네. 네. 야, 저래 갖고 돈 어떻게 버냐 이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겠죠. 네. 어떨까요? 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원하는 대로 다 나와줄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뭐 항상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베팅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넣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준다가 아니라, 종목이 흘러가는 거 안에서 내가 걷다가 그물망을 어떻게 잘 칠 수 있느냐의 영역이거든요. 흘러가는 거에 맞춰서 비중이나 평단을 잡아가는 거지, 뭐 마음 같아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였다가 그냥 뭐 80% 90% 다 매수를 한 다음에 바로 상한가 말아주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거겠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근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오니까 주식 투자는 어려운 거고, 지금 딱 제가 이 파란색 네모칸 쳐놓은 게 요 정도 안에서만 박스로 걸려라 요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속 트라이고요. 네네. 성공에 대한 확신을 저한테 당연히 물어보시겠죠. 이거를 궁금해하는 분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이 짬밥이 있다면, 실력이 네. 있다면 이 정도면은 성공할 것 같고 이 정도면 아닐 것 같은 그런 뭔가 좀 최소한의 그런 느낌을 주는 근거 같은 거는 있지 않겠냐. 네. 그걸 쉼없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원희님한테 질문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원희님 이거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이제 단순히 모른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좀 점수를 어디에 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진짜로 지금은 판단이 안 서는 게 사실이고요. 네. 판단이 서는 시점은 제가 지금 질문 받으면서 동그라미 쳐놨는데, 네. 주가 일단 이쪽 세 개 중에 한 군데 왔었을 때 저기를 판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느냐. 네. 지금은 어차피 단순 워밍업 정도였기 때문에. 네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방송용이 아니라 저한테 이거를,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뭔가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른 건 맞습니다. 그 말은 성공시키려고 고른 거죠. 네. 근데 이 종목이 여기 이 세 개 중에 하나에서 걸렸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종목보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서, 그거까지 성공시키고 나면은 그때는 딱 알아요. 아, 이 종목은 웬만하면 된다, 이 종목은 어렵겠다. 네. 기다립니다, 일단은. 네. 네. 아,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애초에 무리였어. 그죠? 짧게 나올 수가 없는 시간대에서 네. 종목을 갖고 오는데, 얘가 제일 심플한 거는 이제 3,400원 그냥 쉽게 회복해주게 되면은 쉽죠. 됐다. 간다.
간다. 간다. 네, 좋은데요? 늦었다. 간다. 이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이라는 표현도 그냥 적당히 알아봐 주십시오. 네네. 그냥 뭐 자잘하게 사랑 싸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조금 매도예요? 화났을 수 있으니까 이 걸어놓을 건 걸어놔야죠. 이거 그렇게 크게 안 줘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상따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좀 서둘렀죠, 지금 제가. 다시 돌아오면 제가 왜 서둘렀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세 군데에서 저는 무언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이때 보게 되면은 여기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분봉 이때는 뭐 분봉상에서는 약간의 장대 분봉을 만들어주는 듯한 흐름이었으니까 네. 그럼 밑으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3,300원이었죠. 근데 여기서 장대 분봉이 그냥 강하게 붙어주면서 가면은 3,300원을 스킵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3,200원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겠죠. 네. 여기도 스킵한다. 그게 최악이죠. 네. 뭘 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뭐 하면 안 돼요. 멈춤, 올스테이 10% 아까 초기 세팅했었던 거 10%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이거 만회하려고 하지 않고 흐름 그냥 지켜보는 게 최선. 아니면 손절. 근데 손절도 10% 매수했다가 손절한다?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고요. 만약에 3,300원이나 3,200원에서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평단 이격이나 평단을 만드는 이거에 따라서 비중을 컨트롤한다 정도고요. 근데 이만큼 팠지만 베스트는 바로 다시 3,400원으로 복귀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3,400원 간당. 네. 그러면은 답은 3,400원 끼고서 위아래이기 때문에 3,400원 정도로 최대한 붙이면서 그 안에서의 스캘핑 가격으로 접근해 간다. 요 정도 계산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보는 분들 삼천- 이해가 됐을까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가격을 조정한다, 가격을 낮춘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의미 있는 데를 일단은 캐치를 해서 거기를 기다리고 거기에서 맞는 행동을 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좀 네. 쉽게 얘기를 하면 뭐 더 어렵게 느껴질지 더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좀 그렇게 제 머릿속에 정립을 하고 저도 매매를 하거든요. 네. 네. 일단 하나는 취소했습니다. 보게 되면은 계속 여기서 이쪽에서 조금씩 힘겨루기가 붙고 있어요. 3,400원 끼고 3,400원을 끼고라는 말이 뭐냐면은 3,400원을 끼고서 위로 조금 아래로 조금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스캘핑은 어차피 조금 한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조금일 때 잘 메이드 시켜서 위로 조금일 때 판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냥 박자 그 파동 리듬 타는 건데 네네. 제가 만들어 가는 가격이 지금 얘기하면서 하고 있지만 비슷해요. 3,406원이에요. 매입가가 지금 약간은 불리하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또 지금 같은 걸 보면 또 결국에는 네. 좀 낮은 가격에 좀 들어간다 이렇게 또 보이거든요. 낮은 가격이요? 그러니까는
3,400원대 의미 있을 때 뭔가를 한다 이렇게 보이다가도 결국엔 내려가니까는 더 답네, 물타기네, 이런 식의 느낌이 또 주는데, 이제 그거가 계속 그냥 복합적으로 되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물타기, 분할 매수, 물타기 이거를 딱 정의하기가 애매한 게 느낌이 뭐를 물타기라고 할까요? 제가 저기서 한 비중 50%더 채우게 되면은 물타기인가요? 아, 그 언니님이 그냥 물타기다 아니다라는 약간 좀 그런 폭폭 막 그런 큰 비중을 그냥 평단만을 생각한 뭔가 추가 매수, 이거를 물타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눈앞의 것만 고려하면은 물타기, 약간 좀 멀리 보고 내가 계속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을 주면 그건 물타기가 아닌 거. 네. 저 그래봤자 100만원 중에 지금 계속 매수 했는데 28만원, 28% 인제 매수한 거거든요. 네네. 해야 될 거 계속 눈치 보면서 네.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채워야 되면 채우게, 막 이렇게 하면서 눈치 보면서 계속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비중이면요, 100만원 있는데 30만원 비중은 최초에 한 번에 매수 빵 해도 얼마든지 매수 가능한 금액인데, 저는 스캘핑을 위해서 얘를 계속 분산시키면서 매수를 한 거죠. 단정해서 위로 갈 거야 아래로 갈 거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 한 번도 오버 비중,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매수 중에서 물타기를 위해서 매수를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도 아직도 기본 매수 물량도 못 채웠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 매수 물량은 뭔가 매매를 하려면 적어도 30%는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채웠어요 아직. 그 30%는 뭐 스캐핑이냐 상따냐 뭐냐 스윙이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일단은 30%인가요? 보통 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스캘핑 할 때는 솔직히 30%못 채우고 그냥 가버리게 되면, 파는 게 안전하다 하게 되면 그냥 팔리기도 하죠 당연히. 네네. 채우고 지금 싶어도 뭐 못 채우는 5% 경우가 채웠는데 있죠. 막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런 케이스는 논외로 하고. 네. 네. 이거 숫자 키우셨네요? 아닌가? 뭔 숫자요? 여기 나오는 숫자가 좀 커졌죠? 네. 제가 키운 거 아닌데 아까 좀 전에 원희님이 좀 뭐 만지더니 이렇게 커지던데. 네. 좋아졌습니다. 더 확 잘 보이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3,400원이나 3,402원이나 토낀 객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좀 크게 당연히. 생각하면은 그렇게 느낌이 오니까. 네. 제가 하다못해 여기서도 3,410원이냐 2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제가 여기서 관점을 말씀드리면은 스캘핑에서는 1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이드 시키는 1원이. 그렇군요. 스캘핑일 때만 그래요. 조금 이걸 오버네이트하고 며칠 더 지켜보고 이럴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이 작은 1원이 쌓이는 거니까 계속 이거를 되게 네. 많이 할 거고. 네. 보면 3,402원에 손익분기 매입가가 3,411원이에요. 이 말은 3,410원에 매도하면은 나는 손해인 거죠. 네네. 이거 근데 400원으로 붙이게 되면 3,410원에 매도를 하게 되면 손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이용해서 비중을 덜어내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추가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겠는데 했는데 가격을 안 줄 것 같네요. 왠지 일단 보여드릴 거를 생각해서 해보겠습니다. 5주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좋다. 네. 이 정도 되면은 딱 3,410원일 9원. 오. 됐어요. 이제. 오늘 안에 끝날까요? 일단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저질러 놔서 이제 끌 수도 없고. 1시까지만 보죠. 네. 1시 전에는 될 것 같은데 1시까지 못 가면 실패입니다.
요번에 방금 전에 제가 3,380원에 20주 했어요. 그 전에 5주, 3주 할 때랑 비교하게 되면은 조금은 더 많이 들어갔죠. 네. 계속 같은 숫자 반복되는 이 자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쪽에서 조금은 더 집중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가격이 중요한 거는 내 평단을 어느 정도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비중이 꽤 채워졌네요, 이제. 네, 채워졌죠. 이게 보통 이 박스에서 옆으로 늘어질 때 네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택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선택인 게, 이 박스 안에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얘를 오늘 안에 뭔가 확실하게 이 안에서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비중을 주면서 이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뒤를 도모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중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이게 되겠죠? 네. 네. 되시겠죠? 뒤를 도모하냐, 도모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뒤를 도모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예상했었던 이런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그때는 컨트롤을 해야겠죠. 컨트롤 한다는 건 쉽게 말하게 되면 덜어낸다. 이제 지금 정도로 해서 난 D를 도모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게 막 네. 더 떨어진다던가 네. 갑자기 막 붙는다던가 그럴 네. 때 막 올라갈 때 예, 매도되고 있죠. 올라갈 때 막 내동 매매를 해서 막 더 비중을 막 채우고 그런 거는 하면 내려갈 안 때 돼요. 물타기 하려고 비중을 더 채우고 막 그런 걸 하겠죠. 그래서 실패하시겠죠. 그런 걸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고, 다 수익권으로 됐다. 변했는데 이거 끝낼 수 있겠다 이제. 끝내. 제가 저 방송을 계속 하기가 좀 어려워서 빨리 좀 끝냈어요. 마무리됐습니다. 네, 마무리됐죠. 네, 네, 좋습니다. 수익입니다. 네, 보게 되면은 화천기계 가지고 이만큼을 매수를 해서 이쪽 안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쪽 매도 분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제가 계속 장중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3,400원을 끼면서 제가 처음부터 이걸 알았냐라고 하게 되면 처음엔 몰랐습니다. 3,400원 살짝 위파동 살짝 아래파동 했었을 때 저는 여기서 3,400원 살짝 아래파동 이쪽에서 조금은 더 힘주면서 담기 시작했고요. 그건 분봉 보면서 체크를 하고 보여줬었을 때 판단을 한 겁니다. 그전엔 저도 몰랐어요, 이거. 그 다음에 3,400원 위파동이면 합리적으로 스캘핑이 가능하겠다. 그럼 스캘핑 치고 이 수익률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자, 여기서부터 이거를 섬세하게 잘 만들면요, 뭐 1%에서 2% 충분히 나오는데, 말씀드리지만 방송 촬영 시간이나 상황 뭐 이랬을 때 이 스캘핑이라고 하더라도 이 1, 2%를 딱 무조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다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오늘 보여줬었던 모습이 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읽어가면서 좀 강제로 관리를 하면서 강제 수익을 좀 끄집어내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좀 부연하면은 저희 방송 이 영상을 막 몇 시간짜리 찍을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저희 지금 솔직히 막 4, 50분 찍는 것도 너무 길다 그러셔서 매일매일 올리는데, 그래서 좀 짧게 올리자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장의 시간대와 이제 흐름상 뭐 늘어지는 때였어요. 그래서 애초에 좀 저희 환경하고 맞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를 시작을 했고, 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던 와중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매도가 줘서 나올 수 있었던 거를 좀 저희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봐요. 근데 실제 매매는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하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결과를 떠나서 저희 영상은 보시면서 제가 궁금한 거 질문하는 거, 그리고 원희님이 답변하는 거, 그런 것만 보셔도 진짜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런 걸 중점으로 좀 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좀 습득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무난하게 잘 끝났고, 오늘 팁이죠. 포인트 레슨인데, 결국에는 이 흐름이 인지됐었을 때 여기서 이 박스를
이거는 예측의 범주인 건 맞고요. 예측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걸 바로 읽어내느냐, 파동 원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간 나누기가 어느 정도는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난 영상에서 구간 나누기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상 이제 더 길어지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도록 진짜 쥐어짜서라도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려 그러거든요. 약속하시는 건가요? 어, 저 너무 힘든데. 약속입니다. 오늘 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저희가 좀 트라이를 할 거니까는 그냥 꾸준히 오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오, 간다. 네. 네. 어쨌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